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컨텐츠, 즉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브라질에는 과일이 흔합니다. 가격도 싸고 오시는 분들이 꼭 많이 찾습니다.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는 수박, 사과, 바나나 등 여러가지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드시는 과일이 있고요. 사실 이 과일들은 브라질산이 아니고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현지화된 과일들입니다. 그럼 어떤 과일이 브라질에서 맛있을까요? 지금 있는 대로 제가 조금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과일에 대해 설명하기 전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아마존 지역 또 이렇게 넓은 대지 이런 자연 속에서 과일이 흔하게 많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밀림 속에 들어가면 바나나 열리고 야자수 있으니 그거 까서 먹고 그러면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과일이라는 것은요, 씨앗을 땅에 심어서 자라서 과일을 재배해야 하는 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자라는 과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종자도 다르고 크지도 않고 또 당도도 다르고 중요한 거는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과일만 먹는다라고 하면은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제공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의 손이 들어가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과일이어야 됩니다. 또 아마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일들을 그냥 아무데나 놓으면 심으면 자라느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왜냐면은 과일을 이 시중에 내놓기 위해서는 크게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과일이든 그것을 재배하기 위한 풍토와 기후, 즉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아마존 지역 같은 데 가가지고 오렌지를 심는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땅이 오렌지가 자랄 정도의 영양분을 또 그만한 물과 이런 바람 여러 가지 조건을 줘야 되는데 그 지역은 그게 안 맞죠. 두 번째는 그 과일을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살고 있는 이 상파울루에서 만약에 5,00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에서 과일을 재배했다, 수박을 재배했다. 그 5,000km를 여기까지 가져오려면은 물류비가 더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 과일을 재배할 때는 어떤 지역에 어떤 소비자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물류를 이동하겠다. 여러 가지 바다를 통해서 가겠다, 강을 통해서 가겠다, 아니면 비행기를 가겠다. 이런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떨어진 곳에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면 사람들이 사겠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맛을 찾는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몇 가지 맛이 있는데요. 이 맛은 사실 브라질 사람들이 다 알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땅이 이게 크기 때문에 남부 지역 사람과 북부 지역 사람은 평생 서로 얼굴도 마주할 수도 없지만은 그 문화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일도 북부 지방에서 먹는 과일과 남부 지방에서 먹는 과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오렌지, 바나나, 사과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이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과일들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습니다. 이 과일을 시장성 있게 키우는 데는 제가 예전에 어렴풋이 제가 식품업계에 있을 때 들었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갖다가 이 과일이 좋다라고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입에 알리고 먹어보고 사 먹고 또 좋아하고 또 다시 찾게 되고 이 과정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물류나 또 정보나 홍보나 이런 게 다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맛을 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 브라질의 한식을 알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에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다시 사 먹는다라든가 재료를 사가서 집에서 하려면은 그 사람이 그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이 과일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어본 사람은 성인이 돼도 그 과일의 맛과 향을 찾아서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많이 흔하지만 저도 기억나는 한 20년 전에는 망고라든가 파파야라는 과일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면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좀 거부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파파야 그 안에 딱 가르면 안에 검은 씨앗이 있죠? 그것만 또 드시던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그거 먹냐 했더니 자기는 잘 몰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먹던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과일도 우리가 효능은 좋고 맛은 좋다 그래도 뭐 어느 지역에서 만든 과일을 새로운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오늘 제가 특별한 준비한 이런 과일들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특히 아마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과일들 또 효능이 좋은 과일들이 많은데 그 과일들이 시장 단계를 거쳐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에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에서 많이 먹는 뭐 바나나, 사과 또 그 이외 수박 같은 그런 과일은 브라질산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의 이제 식민지였던 시절에 동남아 지역에 또 다른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뭐 인도 지방 같은 경우 그쪽에 고아라는 지역이 다 포르투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양국, 그러니까 브라질 남미에서 가지고 오는 동식물 또 그쪽 지방에서 나는 동식물을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이쪽 지방에서도 생산해보고 저쪽에도 생산해보고 하면서 그 물류 교환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많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새로운 이제 동식물도 이제 브라질에 들어오게 됐고요. 근데 그게 또 수백 년 지나면서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 꼭 성공한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도 맛있지만은 브라질에 오면서 더 크고 더 맛있어진 과일도 있고 브라질에서도 갔는데 그쪽 지방에서 더 크게 된 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물류 그러니까 교환이 많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브라질에서는 어떤 과일이 흔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요? 지금 그 과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멋있게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멋진 해변에 쫙 깔려있는 야자수 나무, 그 위에는 코코넛. 이 코코넛이 브라질 하면 꼭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원산지가 원래 브라질이 아니고 동남아입니다. 한동안 이제 학자들은 브라질이 원산지였다라고 해서 예전에 이곳을 지배하던 포르투갈인에 의해서 동남아로 퍼졌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그럼 동남아에서 가져온 코코넛은 브라질에서 왜 이렇게 해안에 많이 있느냐? 예전부터 이 해안은 정부 이제 포르투갈 국왕, 그러니까 왕국 시절에는 전부 정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이제 지키고 있던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오는 상선이나 뭐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중요한 거점에 있는 해안선의 땅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업하는 거죠. 그러면 땅값이 얼마다? 그러면 계산해서 보상비를 주게 되는데 그 땅 위에 건물이라든가 나무가 있으면은 가격을 더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땅이지만 그냥 놀게 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야자수 이제 코코넛 나무를 쫙 세워두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해군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뭐 보상비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있고요. 그 코코넛이 이제 농장처럼 만들어놔서 떨어지는 거나 뭐 때가 되면 따서 팔면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게 많이 흔한 겁니다. 이 브라질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코코넛 열매를 따서 이제 시중에서 많이 팝니다. 그러면 뭐 구멍 내서 빨대로 꽂아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서빙하는데요. 이것을 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남아에서 먹어봤더니 씁쓸하고 맛이 없더라 하시는데 이 브라질 거는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달달합니다. 깜짝 놀라시죠? 혹시 설탕을 탔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거는 원산지는 동남아 거였지만 이곳에 오면 철저하게 현지화되면서 굉장히 물이 맛있습니다. 좋은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코코넛 물을 파는데요. 가까운 동남아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곳 브라질에서 물을 빼서 통에 담아서 일본으로 수출해서 병에 담아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더 맛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 같이 이것은 이제 코코넛 그 열매 그 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초록색인데 그것을 싹 벗겨내고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안에 물이 증발하면서 이렇게 과육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위에 냄새를 보면은 특유의 코코넛 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먹기도 합니다. 먹으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고소한 달달한 맛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갈아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음식에 뿌려 먹기도 합니다. 뭐 빵 같은 데다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뭐 죽 같은 거나 이제 해물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